하나 확실한 건 국세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꼼꼼하고 치밀합니다. 고객님, 자금 출처 조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찾아오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12년차 조세 전문 변호사 허진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대출금을 갚으면서 설마 나한테까지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겠어? 이거 가지고 걸리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아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듯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설마 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가 골치인 이유는 국세청이 당신 뭔가 수상한데? 이렇게 의심을 해오면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라는 것을 납세자 본인이 직접 밝혀야 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스스로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만만히 받다가는 세금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탈탈 털릴 것 같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 이거 도대체 왜 받게 되는 걸까요? 일단 우리나라 국세청은 나이, 직업, 소득에 비해 과다하게 재산을 형성하거나 빚을 갚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어디에서 났을까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이 돈 부모님한테 받은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번 돈 맞아? 우리한테 그 증거를 보여줘. 이렇게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자금 출처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소액이든 고액이든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 대비를 따로 해놓지 않으면 실제로 조사가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할 경우 소명되지 않는 자금은 국세청에서 증여를 받았거나 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되죠. 이것만 봐도 정말 피하고 싶은 조사인데요.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까요? 사실 정확한 기준은 따로 공개된 바가 없지만 보통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통해 내가 얼마짜리 집을, 내 돈 얼마와 은행 대출 얼마를 받아서 사게 되는지를 국세청이 다 파악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국세청에 신고되는 급여와 신용카드 사용액, FIU라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람에게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선정된 조사 대상자에게 재산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 자료 제출 안내문이라는 긴 제목의 우편물이 날아오고 이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짧은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자료를 모아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자금 출처 소명을 하면 소명 결과에 따라서 세 가지의 유형으로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대부분의 자금 출처가 확인되는 경우. 두 번째, 자금 출처 조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지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경미하고 증여 정황이 명확한 경우. 세 번째, 자금 출처가 입증되지 못한 금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른 혐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첫 번째 유형처럼 대부분의 자금 출처가 확인될 경우 자금 출처 조사는 무혐의로 종결되며 이때는 당사자에게 따로 결과 회신이 오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경우 입증하지 못한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 기한 후 신고로 추징하고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처럼 자금 출처가 입증되지 못한 금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른 혐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식 세무조사가 발동합니다. 이때 실제 조사가 진행되면 조사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필요시 부모님 등 특수관계자 간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고 사업 자금 유용이나 매출 누락으로 조세 포탈이 의심되면 개인과 사업체 통합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자금의 출처를 다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 자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자금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굳이 소명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2억 원보다 낮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증여 추정 배제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규정은 확실히 증여가 아닌 사항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증여로 보이는 금액이라면 그때는 당연히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로 갑자기 증여세까지 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부동산을 사기 전에 내가 필요한 자금과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구입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는 증빙 자료를 미리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누구나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만약 국세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안내문을 받게 된다면 세무사 또는 변호사 등 가까운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세금 어려울 땐 허진영 변호사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